유럽연합대학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42메가톤 이상의 전자기기 폐기물들이 생산되었다고 하는데요. 재활용되는 양의 6분의 1 이하입니다. 이 폐기물에는 철, 금, 은, 그리고 알루미늄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일본은 대중들에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 폐기물을 기부하라고 요청함으로써 다음 해에 열릴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2020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기기 속 금속을 메달로 바꾸기 위해 2018년 4월 이후부터 중고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및 노트북을 수집해왔습니다. 뉴 아틀라스에 따르면 재활용 센터가 일본 전국 곳곳에 세워졌고 그 결과 4만 7천 톤 이상의 전자기기들이 수집되었습니다. 도쿄 2020년 올림픽 웹사이트의 정보는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이미 동메달을 위한 목표량인 2,700kg을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목표로 한 30.3kg 중 대략 28.4kg이 금메달을 위해 추출된 반면 은 목표량 4,100kg 중 3,500kg이 재활용 폐기물에서 추출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달 목표량 모두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쿄 2020년 올림픽의 메달 디자인은 올해 여름 공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 새 연구는 충분히 수면을 취하면 몸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아테롬성 동맥경화를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널 네이처에 실린 한 새 연구에 따르면 잠을 쪼개서 잔 쥐는 특정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호르몬은 이후 골수의 염증세포 발생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새 연구는 유전적으로 아테롬성 동맥경화에 취약한 쥐를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이 쥐의 일부는 충분한 수면을 취했지만 일부는 우리의 바닥을 자동으로 가로지르는 막대기에 의해 수면을 방해받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수면이 부족한 쥐들은 수면을 충분히 취한 쥐와 비교했을 때 동맥 플라크가 훨씬 많았으며 혈관의 염증 정도가 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또한 수면이 부족한 쥐에게서 히포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의 농도가 감소했고 이 호르몬의 감소로 CSF1이라는 신호 단백질의 농도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이는 골수에서의 염증 백혈구 세포 생산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아테롬성 동맥경화의 발생 속도를 가속화시켰습니다. 매사추세츠 제너럴 병원센터 시스템 생물학 소속의 수석 저자 필립 스워스키 씨에 따르면 우리는 수면이 염증세포 생산 억제와 혈관의 건강을 돕고 반대로 수면 부족이 염증세포 생산의 통제를 무너뜨려 염증과 심장질환의 증가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연구원들은 이 결과가 인간에게서도 재현될 수 있을지를 알아보게 될 겁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두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 엘로이 에어는 자동주행 드론을 개발 중인데요. 이 드론은 빠르면 내년 무거운 화물을 나르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포브스는 이 회사가 이미 투자자들로부터 920만 달러, 한화 약 100억 원을 모금해 샤파렐이라고 불리는 드론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엘로이 에어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그들의 새 셀프 비행 드론이 225kg의 화물을 운반하고 공중에서 500km를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드론은 화물을 자동으로 픽업하고 배달하는 메커니즘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포브스는 이 드론이 6개의 작은 프로펠러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기 동력 전달 장치가 셀프 비행 드론의 동력을 제공하는 데 이용될 것이라고 하네요. 회사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드론은 공중으로 오염물질을 보다 덜 방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생명구호물품 운반에서 재난지역 파견에 이르기까지 이 드론은 또한 인도주의적인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드론은 올해 테스트 주행을 거칠 것이며 2020년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하는 사람의 잘못이지 게임의 잘못이 아니에요. 폭력성이 있는 비디오 게임이 10대들에게 있어 공격성을 야기시키는 원인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져 왔는데요. 그러나 옥스퍼드 대학의 한 새 연구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냈습니다. 영국 왕립 오픈 사이언스 학회지에 실린 한 새 연구는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한다고 해서 10대들이 더욱 공격성을 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들은 영국의 14세에서 15세 사이의 청소년들 10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게임 습관과 행동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후 연구원들은 학부모를 비롯한 보호자들과 인터뷰를 진행, 그들이 자녀가 반사회적이 되거나 공격성을 띠게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포트나이트, 콜 오브 듀티, 그랜드 세프트 오토와 같은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 것이 아이들이 더욱 화를 잘 내게 하거나 폭력성을 띠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석 연구원인 앤드류 씨는 스카이 뉴스 측에 많은 요소들로 공격성이 형성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성별 그리고 배경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는 개인적인 불만일 뿐이며 실질적인 비디오 게임보다 가족 또는 삶의 상황이 공격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게임이 분노의 폭발을 야기시키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분노는 걱정할 원인이 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게임을 하는 특정 상황이나 과정에 대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비디오 게임이 당신을 폭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면 그건 통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리 놀랍지 않은 건 왜일까요? 시진핑 주석의 새 사회 선전 앱이 지난 2월 중국의 앱스토어에서 엄청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공산당의 강압 덕분이죠. BBC에 따르면 이 앱은 쉐시 치앙구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쉐시는 또한 시진핑 주석을 공부한다는 뜻의 말장난입니다. 중국 정부는 서둘러 새해 첫날 이 앱을 런칭했습니다. 공산당 구성원, 공무원, 국영회사 직원 및 공립학교 교사들이 이 선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요구받았으니까요. 운 좋은 유저는 최신 국영 매체 보도 그리고 시진핑의 생각의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이 곰돌이 푸의 도플갱어인 시진핑으로부터 오늘의 한 구절을 들을 수 있고 주중 퀴즈 및 시진핑 타임이라고 불리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앱에는 또한 스냅챗 스타일의 메신저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달력 기능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민 감시를 더욱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뭐. 중국의 모든 것이 그런 것처럼 이런 활동을 하면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나중에 상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무슨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알랑방귀를 끼어대는 기관들과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매일 특정 수준의 점수를 따고 있게 하기는 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앱의 별점은 5점 중 2.7점으로 쥐꼴이 많아져. 보잉사가 미 해군과의 4,300만 달러, 한화 430억 원짜리 계약을 따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보잉사는 오카 엑스트라 무인 해저 잠수함을 4대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미 해군 인스티튜트 뉴스에 따르면 이 잠수함의 길이는 51피트, 약 16m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잠수함은 최대 6,500해리를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잠수함의 디자인은 보잉사의 에코 보야저 무인 잠수함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아틀라스는 이 잠수함에는 너비가 34피트, 약 11m짜리 적하베이를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이는 그 부피가 2,000입방피트라고 합니다. 파퓰러 메케닉스에 따르면 디젤 발전기를 갖춘 오카는 깊이 센서와 관성 항법 시스템을 구비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잠수함은 자동 운항도 가능하며 몇 달간 잠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대체 평평한 디스크 모양을 한 이 지구상에 평평한 지구 신봉자들이 왜 이렇게 넘쳐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다 유튜브 때문입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텍사스 공과대학의 애셜리 랜드럼 교수는 평평한 지구 연례 컨퍼런스 2곳에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한 곳은 2017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다른 한 곳은 2018년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렸습니다. 그는 과학진보협회 연례회의에서 그가 발견한 사실들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한 평평한 지구 신봉자 30명을 기반으로 연구팀은 몇몇의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사실로 보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지의 관점에서 지각을 흔들 만한 것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꼽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참가자 대부분은 집에서 다른 음모이론을 본 후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음모이론이 있다고요? 다른 이들은 그들이 원래는 비난하려 영상을 보기 시작했지만 이후 유튜브 동영상의 과학스러운 설명 때문에 결국 평평한 지구설파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랜드럼 교수의 말에 따르면 유튜브에는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또한 잘못된 정보들도 많다고 합니다. 씁쓸하지만 이는 인터넷 자체에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는 또한 과학자들이 사실다운 사실이 들어있는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인터넷에서 누가 진짜 사실이 필요하겠어요? 뇌는 참 놀라운 존재이지 않나요? 새 연구는 뇌의 한 영역의 뉴런에서 다른 영역의 뉴런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신경 정보 교환의 형태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의 과학자들은 목을 자른 쥐의 뇌에서 떼어낸 해마 조각에서 뇌파를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심리학 저널에 실린 이번 연구에 따르면 연구원들은 샘플로 선택된 뇌 조직에서 점차 반복되는 간격으로 전기장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세포 근처에서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자기장은 또한 뇌 조직 간에 간극이 있었는데요. 뉴런을 자극하는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대학교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구원 도미니크 듀런 씨는 이번 발견을 입이 쩍 벌어질 만한 순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중국 신용 등급 시스템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출국과 기차 탑승을 금지당했습니다. 중국은 대중들과 기업들을 감시하려는 방편으로 개인 신용 점수를 국민들에게 할당하는 사회 신용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신용기록, 연락 의무 이행, 성격 특징, 행동 선호도 및 인간 간 관계가 신용 점수를 할당할 때 모두 고려된다고 합니다. 신뢰할 만한 개개인은 사회 접근이 더욱 용이하게 되지만 블랙리스트에 오른 개개인들은 심한 제한을 받게 될 겁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지는 중국 정부가 사회 신용 시스템을 계속해서 확장하면서 수백 명의 중국인 시민들이 지금 비행기 또는 기차를 통한 여행을 금지당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전국 기업 신용신식 공식 개통에 의해 발표된 공식 블랙리스트로 또한 2018년에는 359만 이상의 중국 기업들이 금융시장 접근, 회사채 발행 및 토지 경매 참여를 금지당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략 1,746만 명의 사람들이 비행기표를 구매할 수 없고 547만 명이 고속 열차표를 구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는 개개인과 기업체가 빚 상환 실패, 허위 광고 또는 사기 행위와 같은 행동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보고서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사회신용 시스템을 전면 실행할 계획입니다. 탭코에 따르면 지난 2월 8년 전 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손상된 두 번째 원자로에서 녹아버린 핵 잔해에 탐사 로봇이 접근했다고 합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이번 미션의 목적은 녹아내린 연료가 얼마나 딱딱해져 있는지 그리고 이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운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토시바에 의해 고안된 이 탐사 로봇은 무게가 대략 1kg이며 3cm짜리 집게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집게발은 15m 늘어날 수 있으며 지름 최대 8cm짜리, 최대 2kg짜리 조각을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탭코에 따르면 직원들이 이번 원자로의 경납 용기의 옆면에 난 틈으로 이 탐사 로봇을 직접 들여다보냈다고 합니다. 이후 직원들은 이번 원자로 건물에서 가까운 한 건물에서 이 로봇을 조종했습니다. 이 탐사 로봇은 5군데에서 자갈과 같은 핵연료 잔해를 들어올리는 데 성공했고 한 곳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이 로봇은 또한 원자로의 압력 용기 아래의 틀에 위치한 용융 연료와 접촉했습니다. 합동중앙정부 그리고 탭코의 계획에 따르면 이 회수 과정은 2021년 원자로들 중 하나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완전한 폐기에는 30년에서 40년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작다던 그 지구가 그리 작은 것 같지도 않네요. 유럽 우주국과 미 항공우주국의 연구에 의한 새로운 관찰 사실에 따르면 수소 원자로 구성된 성층권인 지구 코로나가 최대 63만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구 지름의 50배에 해당하며 달까지 거리의 2배입니다. AGU의 지구 물리학 리서치라는 저널에 실린 한 논문에 따르면 연구팀은 소호라고 불리는 위성에 한 장치를 설치하여 이러한 관측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소호위성은 지구에서 태양 쪽으로 150만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궤도를 돌고 주로 지구와 태양의 상호작용을 조사했습니다. 스완이라고 불리는 원격 도구도 달려있는데요. 스완이라는 이 장치는 흡수 연기를 이용해 지구 대기 바깥층에서 수소의 흔적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새 발견으로 연구원들은 우리 태양계 바깥에 유사대기와 물을 가진 행성을 찾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면 우주비행사와 우주선이 결코 지구대기에서 벗어나 달까지 여행한 적이 없다는 게 되는데요. 참 신선하네요. 일본은 가장 일본다운 방식으로 첫 데이트의 떨림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작고 귀여운 로봇을 통해서 말이죠. 더 재팬 뉴스에 따르면 일본 도쿄의 싱글들을 위한 이벤트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전달자 역할을 해줄 작은 로봇을 참가자들에게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 이벤트는 컨텐츠 혁신 프로그램 협회, 줄여서 CIP 협회라는 인공지능 기술 회사에 의해 열렸습니다. 로봇 결혼 헌팅 파티로 알려져 있는 이 이벤트는 25세에서 39세 사이의 소심한 남녀가 영원한 파트너를 찾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이벤트의 기획자들은 이에 정말이지 세심한데요. 참가자들은 45개의 주제에 대한 답변을 해야만 합니다. 주최 측은 이후 참가자들의 답변을 귀여운 로봇에 업로드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로봇들이 직접 나서서 서로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이 큐피트 로봇은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이 이벤트의 결과를 보면 4쌍의 새 커플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벤트 참가자들은 아주 만족했고 이번 파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봇 덕분에 정말 떨지 않아도 되었다. 로봇이 나에 대해 모두 설명을 해주니 쉬웠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되었다. 일본은 인간의 감정 대신으로 사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지난해 11월 35세 한 남성은 하츠네 미쿠라는 일본의 보컬로이드 팝스타라며 작은 인형과 결혼했습니다. 토모사피엔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로봇이 괜찮은 생각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